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부터 레차트 뮤지엄의 새로운 영상물 시리즈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작가의 일대기나 연대순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 테마를 다룬 작가들과 작품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현대 추상미술을 접하는 우리의 생각은 매우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부터는 이것이 미술이야라는 제목으로 대중들의 논란을 일으키는 역대 탑5 작가들을 순차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악스러운 작품들이 왜 훌륭한 현대미술 작품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5위입니다. 5위는 잭슨 폴락의 넘버 3 호랑이입니다. 넘버 3 호랑이는 미국의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작가 잭슨 폴락의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5, 60년대를 이끌던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자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액션 페인팅이라고도 불렀죠. 액션 페인팅. 네,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온몸의 움직임이 크고 그 큰 움직임을 통해 대형 캔버스에 물감을 자유롭게 뿌리고 흘리며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액션 페인팅으로도 불린 겁니다. 그럼 넘버 3 호랑이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그냥 낙서네요. 네, 낙서 맞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낙서입니다. 여간에서는 이렇게 큰 낙서는 보기 힘들죠. 화가가 정말 이걸 그렸다고요? 네, 잭슨 폴락은 꽤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특히 폴락은 드로잉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방식으로 페인팅하는 것을 선호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뿌리고 흘리는 표현이 그가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수많은 유럽 화가들 중 한 명인 맥스 에른스트가 제일 먼저 고안을 했다고도 합니다. 에른스트는 언제나 새로운 기법을 실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른스트의 화실에 우연히 폴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감을 캔버스에 뿌리는 기법을 실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에른스트는 그 기법을 지속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폴락은 그 기법에 착안하여 자신만의 흘리기, 뿌리기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작업을 할 당시에 유행하던 회화 스타일은 더 이상 폴락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혼란과 마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은 그가 실제 찾으려 했던 세상의 무너짐과 혼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스타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무너짐과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가 찾고자 하는 무너짐과 혼란이라는 요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와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에게는 바로 이런 표현 방식이야말로 진실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이 그림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 작품의 제목인 넘버 3 호랑이에서 숫자인 넘버 3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 번호가 무엇을 나타내려 한 것인지, 어떻게 작업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글로 되어 있는 제목 호랑이는 좀 더 쉽게 이 작품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인함, 선의 유연함이라든지 힘, 또는 도약, 위험, 이런 것과 같은 의미들이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추상화에서 호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이미지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숱한 숫자로만 된 제목들에 대하여 그의 아내이자 그의 미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리 크리스너에 의하면 남편은 일반적인 제목을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번호만 매겼어요. 그 번호들은 중립적이죠. 제목에 의해 어떠한 방향으로 잘못 유도되지 않은 거죠. 그런 번호만으로 된 제목 때문에 관객들은 남편의 그림을 순수히 그림으로서만 볼 수 있었던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해하고 독립적인 작품들을 그린 잭슨 폴락은 어떤 화가일까요? 잭슨 폴락은 미국 와이오밍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활발한 작업을 한 추상표현주의 대표 화가입니다.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일반적인 삶 자체가 어려운 편이었고 그의 나이 45이 되던 1956년 8월 11일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폴락의 재미난 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미술계 지인들은 그를 미국이 낳은 최고의 현대미술가라고 평가하고 칭송했습니다. 여기서 살짝 재미난 루머는 미국의 화상들의 자본과 언론들을 이용해 그를 미국의 예술계의 영웅으로 띄우려 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짧다 보니 유럽의 풍부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의 파격적인 현대 추상 미술을 이용해서 유럽에 대항하려 했다는 루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는 그의 사망 후 오히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대대적으로 미국 현대미술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계 미술계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CIA가 기획하고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뿌리고 흘리기 기법은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에른스트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외에 우크라이나 여성화가 자넷 소블과 오스트리아 화가 볼프강 팔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인디언의 전통 모래 그림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간에 알려졌던 그가 그냥 어느 날 땅에 있던 캔버스에 줄줄 흐르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설은 잭슨 폴락 자신부터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모든 부분을 계획하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떨어뜨리면서 그림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캔버스의 상하, 좌우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춤을 추듯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 이런 작품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우울증과 약간의 정신적 질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즉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 의해서 정신과 주치의는 그에게 페인팅이라는 미디움으로 그의 정신적 질환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 치료 상황에서 잭슨 폴락은 무의식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그림을 통하여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의식 중에 의식이 존재하는 그런 그림, 그것이 바로 폴락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폴락의 업적을 다시 정리한다면 폴락은 헬렌 프랭켄텔러, 모리스 루이스,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와 같은 현대미술계에 전체적인 구도라는 미술 기법을 소개하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2004년 그의 작품 넘버 31은 500명의 현대미술 전문가들에 의해 현대미술 작품 중 8번째로 영향력이 큰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작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은 2013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의 작품 넘버 19가 5,800만 달러에 팔리면서 그날 총 판매가였던 4억 9,500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 판매가를 올리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그의 또 다른 작품 넘버 17A가 무려 2억 달러, 즉 하나로 21억 원에 팔림으로써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적 솔직함이다. 순수한 미술 그 자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잭슨 폴락은 그가 활동하던 시절의 미술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었던 선구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편은 이브 클라인의 파랑 단색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의 작품들이 진정한 미술인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